비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동아일보의 신진우 정치부 차장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동아일보 구독자들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평해서 소개합니다. 이 칼럼 제목이요. 또 흐느낀 김정은 그 눈물 뒤편에,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눈물을 흘렸다. 현철의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서다. 19일 사망한 현철의 빈소를 하루 뒤 찾은 김정은은 유해를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짓더니 손수건까지 꺼내들고 눈물을 훔쳤다.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표현이죠. 김정은은 현철의 시신이든 관을 직접 운구까지 하며 마지막 이해를 갖췄다. 군부 핵심 김철애는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을 맡아왔다. 빈소를 찾아 흐느낀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간적 도리일터. 다만 그걸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 매체는 영상의 한 장면, 사진의 미세한 각도까지 검증을 거듭해 걸러낸다. 김정은의 눈물이 전하려는 의도나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의미다. 2011년 12월 아버지인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20대 김정은은 눈물을 보였다. 영결식 날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한 이 후계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 내리는 평양 시내를 침통한 표정으로 돌았고, 그 모습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김정은은 잊을만하 하면 눈물을 훔쳤다. 2015년 설날에는 첫 방문지로 평양 육아원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2020년 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선 주민들을 앞에 두고 미안하다, 고맙다를 연발하며 울먹였다. 이런 김정은의 눈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애민이다.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을 때 김정은은 전가의 보도인 눈물을 끌어내 닦았다. 그런데 김정은의 눈물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이 따로 있다. 우리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선전 정책의 핵심은 최고 지도자의 강원 양면을 동시에 노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인한 장군 이미지와 눈물로 상징되는 따뜻한 어버이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려 한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은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내세운 선전선동 전술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김정은은 눈물을 흘릴 때 더 무서웠다. 김정일 열병식 날 그렇게 통곡한 앳된 청년은 얼마 뒤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다. 2017년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을 땐 중국 매체에서 김정남 피살 소식에 김정은이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철회의 빈소에서 비통해한 김정은은 불과 닷새 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을 섞어 쐈다.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 표현한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도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2020년 열병식에서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신형 무기들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를 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 운운하며 울먹거린 김정은의 눈물에 더 주목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런 오판에 웃었을 김정은은 눈물의 뒤편에서 차곡차곡 핵미사일을 다졌다. 김정은이 울먹거릴 땐 섣불리 장단에 맞추기보다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악어의 눈물에 현혹돼 빗장만 열어주기엔 그동안 너무 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아주 칼럼 잘 썼죠. 예리합니다. 오, 눈물. 야, 일리가 있네요. 김정은의 눈물 뒤에 꼭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이 공산주의 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하고는 달라. 눈물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독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과 이 주사파들의 교묘한 눈물 쇼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뭐 술 한잔 먹고 이제 드라마 보는데 그 좀 전원일기 같은데 보면은 울컥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이가 먹어서 주체가 없어서 그런지 눈물이 흘립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흘리는 자유파가 흘리는 자유의 눈물과 만들어지고 이 선전선동하는 이 눈물의 차이는 큽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쇼를 연출하는 눈물입니다. 마치 배우들이 눈물 연기가 제일 쉽다고 그러던데 배우들은. 그리고 화내는 연기 이런 것도 쉽대요.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기가 어렵지 눈물 연기는 조금만 훈련하면은 그 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아마 그런 훈련을 해나 봐요. 야, 어떻게 눈물을 연기로 할 수 있을까? 우린 의아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온대요. 그럼 촥 카메라가 돌면은요. 촥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감정을 끌어올리겠지. 이제 뭔가 이 스킬이 있겠죠. 근데 김정은도 그런 배우 연습을 했냐? 아유, 참나, 이게. 김정은이라든가 주사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눈물은요, 사람을 속이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 뒤에는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고요. 악어가 마치 뭘 잡아먹으려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린 다음에 무시무시한 일을 김정은이 많이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현철의 빈소에서 눈물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일단 군부를 다독거린 거.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운데 군부가 동의하면 큰일이거든요. 지금 군인들도 상당히 코로나에 노출돼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통제되고 있고 군부를 도닥거려야 되겠다. 아니면 잘하면 군부에서 폭동이라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현철의 장례식 때 군을 마치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눈물 흘리고 운구도 직접 자기가 뭐 들고 전국 방송에 내놓고 뭐 군대에서도 다 볼 거 아닙니까? 일부러 보게 하겠지. 그러면 장군님이 이렇게 우리 군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민들을 또 여기서 지적한 그 따뜻한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속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고서는 바로 남한을 향해서 쏴대잖아요. 지금 심상치 않은 게 7차 핵실험 준비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게 진짜 통수권자다 믿음이 가게끔 3분 만에 미사일 발사한 지 3분 만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3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평소보다 출근 시간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7시 35분에 NSC가 열렸으니까요. 출근도 아주 빨리 했고 급작스럽게. 그리고 NSC에서도 중대한 도발로 아주 규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했고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시스템 도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보니까 저쪽에서 쏘니까 그냥 바로 3분 만에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바로 NSC가 열리고 뭔가 바로 도발이란 저쪽을 향해서 강력한 응징의 메시지가 나오고 한미동맹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 모습이 착착 나오니까 국민이 저쪽에 쐈는데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쐈는데 뭐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사체, 뭐 발사체라고 그러고 불상이란 단어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나오고 이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 보고 이렇게 이게 처음인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안보 태세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이게 지도자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안심이 됐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조만간 7차 핵실험 돌입할 것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들이 나오고 전문가들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7차 핵실험은 이거는 그냥 핵은 지금 완성됐는데 아마도 이제 아주 소형 고난도 수소폭탄이거나 아니면 핵이라도 소형으로 아무데나 장착할 수 있는 진짜 최선진국형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든 이 7차 핵실험은 이제 마지막일 텐데 여기서 이제 완성으로 끝날 텐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한미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협력 체제로 가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어떤 대응 체제를 하는지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때 예를 들어서 약간 어그적거린다든지 아니면 대응이 시원찮다든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걸 노리고 김정은은 자꾸 쏴대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바이든도 흔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게 잘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근데 잘 할 겁니다. 이 김정은의 이 쇼와 김정은의 악어의 눈물은요,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DNA고 거긴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쏟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30~40%는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저 속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지 않게끔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전선동술, 저쪽은 막 가짜로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들은. 우리 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선전선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리는, 저쪽은 가짜를 속이고 눈물도 속여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쪽은 진짜 북한에 지금 핵위협이 이렇다,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큰일 난다, 그리고 저자들은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고 속이는지, 그 속이는 걸 갖다가 분석해서 내놔야 돼. 이건 속은 거다, 이렇게 속인다, 우리가 이렇게 속았다, 앞으로는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선전선동도 같이. 우리는 진짜로 선전선동, 저기는 가짜로 선전선동. 그러나 선전선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지 않게끔 선전선동을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선전선동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겁니다. 김정은의 눈물, 쏘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서워.